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보도국 맹현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습을 당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소식부터 짚어볼게요. 아직 네. 입원 중인 거죠? 이틀째 지금 입원 치료 중이고요. 아직 퇴원은 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뭐 뇌출혈이나 이런 뭐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다만 그 통증이 어제보다 더 심해졌고 또 어지러움증도 느끼고 있어서 그래서 병원에 더 머물면서 좀 경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또 경찰 조사가 더 나와야 하겠지만 이 피의자는 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중학생, 10대 청소년이 그러니까 범죄를 말입니다. 저질렀나 이게 정말 충격적인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뭐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거는 지금 정치 혐오가 도를 넘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이런 폭력 행위가 지금 중대 범죄라는 좀 사회적 인식이 약해진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도 그랬고 이런 뉴스가 계속 사회를 떠들썩하게 달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막 모방 범죄가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무분별한 정보에 좀 노출이 되면서 이 뭐 A군 같은 경우에도 좀 잘못된 그런 왜곡된 신념을 가지게 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문가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범행 저지르기 전부터 현장을 계속 배회하고 있었고 예. 흉기도 들고 있었고 또 신원도 확인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 다 예사롭지 않게 보여서 수사가 철저하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야 모두 정치 테러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건이 연속 2번 발생했기 때문에 정치권에도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이고요. 네, 그런데 좀 말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진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국가의 지도자인 대통령의 목소리가 좀 가장 힘을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좀 나서야 할 때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혐오의 정치를 대통령이 키운 측면도 있지 않냐라는 비판인 겁니다. 지금 뭐 여의도의 낭만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년이 되도록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 만약 대통령이 뭐 초청하면은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대화하는 뉴스들이 좀 전해져야 네. 이런 우리가 그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다도 이 물밑에선 대화를 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좀 갖게 될 텐데 그런 제스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혐오 정치를 좀 끝내야 한다라는 공감대가 생겼으면은 그거를 좀 실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모습까지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인 겁니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우리 정치권 정말 자성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오늘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해서 입장을 냈는데 강한 유감을 표명했네요. 거의 뭐 한 달 사이에 몇 번이나 경로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거를 예.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하는 거 더 유예해달라고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이 하나 나왔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그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면 브리핑에서 강한 유감 정도면은 실제로는 진짜 경로의 수준에 가깝다고 보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야당은 이미 한번 유예를 했던 법안이고 그렇죠. 그동안 뭐 했느냐. 또 유예를 해달라는 예. 거니까. 유예를 했으면 준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 반응입니다. 이 표면적인 반응은 이렇고요. 한 민주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껏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느냐. 국회에 유예 요청만 하면 국회가 다 들어줘야 되냐. 네. 그러면 대통령은 이 중대재해법 유예를 위해서 어떤 협치의 노력을 했느냐 이렇게 되묻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타협을 위해서는 좀 서로 양보하는 게 필요한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고 야당 탓만 하고 있다. 이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서도 대결의 정치를 다시 목격을 하게 되는데 예. 대통령 소식 또 있네요. 신년 기자회견 대신에 지금 특정 언론사 KBS가 많이 거론되고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예. 여기하고의 대담을 거의 유력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라고는 하지만 대담 형식이 적합하다. 이게 이제 대통령실 내부의 기류입니다. 네. 그래서 KBS가 뭐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대담을 하게 되면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또 언급을 하게 될 거고 네. 거기에 대한 좀 설명을 하고 이어서 뭐 제2부속실 설치나 뭐 어떤 특별 감찰관 임명 이런 제도적인 보완책도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좀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극이 될 만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는 31일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또 차원의 별도의 신년 기자회견인 거죠. 네, 근데 대통령실은 대담이라고 지금 보도가 됐기 때문에 아마 고심이 깊어질 겁니다. 네. 야당의 대표가 오히려 자연스럽게 기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받고 반면에 대통령은 특정 언론사와 인터뷰만 한다? 네. 확실히 비교가 될 겁니다. 작년에도 신년 기자회견을 안 했었는데 예. 올해도 안 하고 대담 형식으로 가는 건가 이 부분 계속 보게 되고 지금 보수 언론까지 네.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담 자체가 나쁘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도 대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담을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상황을 조금 전해드리면 지금 그 KBS 사장이 바뀌고 갑작스럽게 교체된 그 앵커가 그 문재인 대통령을 단독으로 대담을 한번 했었고요. 예. 그 당시에 뭐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엄청난 비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 진행자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퇴임을 앞두고 그 JTBC를 이끌었던 손석희 앵커와 단독 대담을 또 했었어요. 그랬죠. 그때 다른 점이 뭐냐면 그 퇴임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대담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때 당시에 기자실도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아니 퇴임을 앞두고 있는 정부가 인터뷰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기자들이 불만을 제기했었고 근데 뭐 당시 대선에서 진 상황이었기도 하고 여러 고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항의를 당시 이제 문재인 청와대는 받아들였던 거죠. 네. 그래서 긴급하게 간담회가 마련이 됐습니다. 기자 간담회가. 예. 그 상황에서 근데 시점이 문제였어요. 그 손석희 앵커와 대담을 한 다음에 기자 간담회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기자들이 다시 한번 반발했었거든요. 그럼 김이 세게 되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결국 그 기자 간담회를 앞당겨서 그 기자들을 먼저 만났었거든요. 이게 바로 그 문재인 정부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기자들의 의견을 이제 수렴을 해서 이제 예. 받아들인 거죠. 또 기자들의 질문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받아들였는데 그런 거를 지금 정치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어쩔 때는 국민의 질문을 받고 어쩔 때는 국민의 질문을 받지 않고 이것도 되게 웃긴 기준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이따가 최진봉 교수와 미디어와이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요.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예, 긍정평가가 52%로 집계되는 오늘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맞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3일부터 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고요. 이 조사는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고요. 네. 일단 조사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긍정평가가 52% 네. 그리고 부정평가가 40%로 집계가 됐습니다. 요 수치가 2012년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대통령 지지율은 일단 훨씬 웃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의 지지율과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여론조사 전문가들에게 좀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걸 봐야 된다 하더라고요. 정당 지지율은 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디커플링 현상을 여기서도 볼 맞습니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개인기 그런 이미지 정치의 산물일 뿐 여당 지지율이 안 올랐기 때문에 당시 박근혜 비대위 정도의 성공까지 이 지지율이 담보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라는 네. 좀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에 그 박근혜 비대위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단한 성공을 거뒀던 것처럼 지금 많이 각인이 돼 있는데요. 그때 뭐 김종인 비대위원이나 이준석 비대위원 활동했던 시절이니까. 맞습니다.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152석을 얻었습니다. 예. 과반을 넘기긴 했어요. 근데 민주당은 127석을 얻었어요. 근데 통합진보당하고 합치면 진보 진영이 140석을 얻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한나라당이 갖고 있던 의석수가 153석입니다. 그랬으면 사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런 높은 긍정평가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석의 수는 조금 줄어들었던 거예요. 큰 차이가 없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를 지휘하면은 굉장히 큰 뭐 국민의힘에 좋은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근거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결국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관건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측면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그렇게 될 거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함께 빠졌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 평가가 오르긴 했지만 긍정 평가는 1%밖에 안 빠졌거든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지난 주말에 벌였던 갈등 상황도 반영이 된 수치겠죠. 반영이 됐지만 그 한동훈 위원장에게 엄청나게 긍정적인 평가를 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 요것도 짚어볼까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늘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토론을 했습니다. 이제 네. 지하철 이제 어르신들 모임 승차하는 것과 관련해서 폐지하자고 개혁신당에서 공약을 냈었는데 네, 오늘 처음으로 정책 토론 이 부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제목만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무임승차 최다역은 경마장역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김호일 회장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너네도 노인이 될 거다. 뭐 이런 발언들이 많이 인용이 됐더라고요. 근데 정확히는 이준석 대표 주장은 지금 이 무임승차 제도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가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역세권이 아닌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지하철이 아닌 버스를 뭐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분들까지 다 혜택이 가게끔 다시 설계하자. 예. 요게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데 근데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목소리 들어보면.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는 갈라치기를 또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의 한 대목이 있고요. 네. 그래서 개혁신당 관계자에게 이 토론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토론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네. 말이냐면 정치권에서 내 생각과 다른 경우에 싸우기만 했지 나와서 이렇게 토론하는 정책을 두고 토론하는 장면 본 적이 있느냐. 드물긴 하죠. 예. 네. 그런 부분을 좀 잘 봐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아쉬움도 나타냈는데 토론을 봤으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대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네. 그래서 그런 면을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뭐 이준석 대표가 뭐 무임승차를 폐지한다 이런 식으로만 가니까 오히려 뭐 언론에서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개혁신당 관계자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정책 공약은 많이 나오고 또 건전하고 건강한 토론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취재 파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